자, 치포 동맹의 중국의 압박, 그리고 사드 3부를 계승하라고 중국이 윤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 때 이 한국 정권은 사드 3부는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국은 뭘 믿는 게 있는지, 이면 거래가 문가리 정권하고 있었는지, 정책 연속성에 대해서 유지하라고 급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것은 이 중국 외교부가 지금 2020년 10월에 문가리가 중국 방문하기 직전에 한중은 2020년 10월에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한중은 2017년 10월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의 철수가 최종 목적이다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3불 1한에 대해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문 정권이 뭘 해줘서 그러냐, 지금 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공개를 했어요. 그 외에 중국이 지금 신장성에서 낸시 펠로우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을 중국이 고조시키는 가운데 가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계속 협박하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96년 이후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96년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 WTO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자, 낸시 펠로우는 지금 2일 저녁,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대만 언론도 2일 밤 늦게 도착해서 3일 대만 의회를 방문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혼 게자이 신문에 의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인문 해방군 거점에서 핵실험 기반 확장 공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최고조에 이렇게 도달하게 할 거다. 핵탄두 보유량이 350kg 세계 3위입니다. 핵 군축에 응하지 않고 핵탄두 보유량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국지전에 사용할 초소형 핵탄두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국이 다시 지금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특별한 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북한까지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의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NPT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자,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북한이 지금 동시에 핵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낸시 펠로우가 지금 중국을 방문한다. 근데 낸시 펠로우가 왜 중국에서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요, 과거에 이 천안문 사태 때 초당적 의원의 중국 방문단 일원으로 베이징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동료 의원 기자들과 함께 천안문 광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는 한자와 영어로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쳤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 낸시 펠로우 일행을 갖다가 둘러쌌고, 그때는 연방 하원일 때입니다. 하원. 그래서 추격전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도망을 쳤고 의원들이 맞기도 했다. 카멜라를 들고 있던 기자들도 맞고 구금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기자들은 경찰에 체포돼 몇 시간 구금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지지한 펠로시를 베이징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시진핑이 직접 펠로시를 겨냥을 해서 불장난하면 다 죽는다는 험악한 말을 했고, 펠로시가 아시아 순방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순방은 하더라도 대만은 가지 말고, 자, 여기서 답을 내라.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 간다면 지금 미국에 엄청난 정치, 외교, 군사적 부담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중국군은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심지어 낸시 펠로우의 비행기를 격추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펠로시는 지난주에 폴리티코 지하고의 인터뷰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우리 가치관의 존중 등 세 가지다. 그래서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 인권을 옹호할 수 없다면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중국하고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 이 말을 좀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천안문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고, 그들은 일국 양제를 약속했지만은 홍콩에서 한 일을 봐라. 대만 문제는 중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이 민주당 중에 일부 기신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우호적이고 앞잡이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는 중국에 대해서 유독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내온 캐릭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에 인구 상당수가 중국계가 포함된 아시아계로 이루어진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사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낸시 펠로시가 쭉 반중 입장을 취해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치적 행동주의가 피 속에 흐르고 인권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시작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억압에 항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 문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만큼은. 97년에 장쩌민 중국 주석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장쩌민을 위한 이런 만찬을 베풀었을 때 그 밖에서 폭군이라 하면서 시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면서 미국은 지금 군용기 10대를 일본으로 급파를 했어요. 미국도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낸시 펠로시 보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란 말을 했지만 펠로시가 가겠다고 했고, 중국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미국을 협박했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에 지금 10만 명이 펠로시 어디 있냐고 찾고 있답니다. 동선을요. 자, 그런데 전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트럼프 밑에 폼페이오가 펠로시가 만약 대만 방문을 중국 협박 때문에 중단한다면 한국과 일본에도 매우 안 좋은 신호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때 미국이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 공군기까지 다 동원해서 경호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이 대만 해협 쪽으로 동원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지금 대만 근처로 이동해 가지고 있고, 이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이럴수록 펠로시가 더욱더 대만을 방문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훌륭한 모습이죠. 이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 트럼프 밑에 있었던 공화당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실제 대만을 방문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 될 거다. 중국의 협박 때문에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다. 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어쩌면 대만 방문 계획이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선전을 통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친구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철회하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어떻게 협박하고 공갈을 쳐도 유효
기도하고 먹히더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거다. 그래서 펠로시가 대만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은 중국에 약하다라는 부담이 이제 기정사실이 될 거고, 이 또한 바이든의 커다란 부담이 될 거고, 펠로시도 자기 정치 경력의 마지막에 괜히 대만 간다고 큰소리 쳤다가 중국 협박으로 못 갔다, 5점을 이렇게 찍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지금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길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선거하면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하원 의장을 노리고 있는 케빈 맥캐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가 하원 의장이 되면 곧바로 대만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펠로시가 대만에 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자, 그래서 펠로시가 지금 대만에 가서 차잉잉원과 회담을 가질 것인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지금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 중국이나 미국이나 물러설 수 없는 서로 간의 최고의 협박을 해버린 상태. 자, 미중이 과연 충돌할까요? 중국은 지금 충돌을 하게 되면 시진핑의 3년임이 어떻게 될지, 자, 바이든은 지금 꼬리를 내리면 아마 11월 달 선거에 완전히 패배해버리겠죠. 자, 그래서 서로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